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달러 뷰를 말씀을 드리면 달러는 이제 반등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 추세선이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저항선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달러는 빠르게 반등을 해서 200일선까지 여기 200일선까지 상승할 것이다. 또는 100까지 DXY 100이나 근데 이번에는 DXY 100이 아니라 200일선까지 반등을 할 것이다. 여기 200일선이 이렇게 오죠. 여기 200일선까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반등하면 200일선까지 쫙 간다. 그렇게 되면 골드가 하락하면 지금 이 골드가 추세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가 상승하면 이 골드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여기 GDX가 어떻게 될지 내가 그걸까지 모르겠어요. 달러가 상승하면 이 골드가 하락한다. 골드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선이 깨지면 다시 골드는 빠르게 이렇게 하락할 겁니다. 그런 이유로 골드를 매수할 기회가 온다. 달러가 상승하면 결국 큰 그림으로 이 골드를 하락한다. 이 골드가 하락할 때 GDXU가 원래 같이 하락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약간. 어쨌든 뭐 이래저래 기다리면 GDXU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거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가 않고 제가 이 유튜브에 SPX 7000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니까 뜨는 게 저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말했냐? 4개월 전에 한번 들려드릴까요? 녹화되고 있나? 채권금리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12월까지 채권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경제가 돈을 찍으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니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하지만 일정 수준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독일의 과거 역사 바이마르 공화국 예전에 3년 전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바이마르 공화국 유럽의 돈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서 어떻게 되냐. 진짜 대공황은 유럽에서 터집니다. 12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분들이 발을 혹시나 담그더라도 단타로 담가야지 지금 유럽 들어가는 거는 자살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미국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파이낸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미국은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모멘텀 자체도 돈을 풀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서브젝트 상황으로도 돈을 풀 수가 없다고 대놓고 말을 했으니 돈을 한동안은 안 풀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나는 돈을 안 푸는데 미국의 증시를 끌어올리고 또한 채권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악역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가 돈을 풀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먼저 주가가 쫙 뜨겠죠. 주가가 쫙 뜬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약간의 고통을 감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12월이 되면 저는 S&P 500이 7천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내년 1분기에는 7천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4개월 전 영상이에요. 4개월 전.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게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전. 그때 막 주가 폭락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나는 주장한다. 왜 그런지. 이때 당시에 미국은 돈을 풀 수가 없었다. 그런데 외국이 돈을 풀도록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글로벌이 막 돈을 풀었죠. 외국을 괴롭히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했죠.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6,359까지 왔습니다. 12월 또는 2026년 1월이 되면 S&P 500은 7천을 갈 것이다. 그 뷰는 아직 변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고통이 좀 많이 오겠죠. 자, 4개월 전에 내가 말한 것들 현실이 지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현실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나는 미래를 미리 말한다. 그리고 지금 옵션 포지셔닝을 보면 S&P 500 7,000의 베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S&P 500 7,000의 베팅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바이더 DB 맞아요. 바이더 DB 맞는데 중간중간에 이 꺾이는 이 마디에서 잘 들어가야 된다. 잘. 혹여나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서 딱 물렸다. 그러더라도 너무 공포스러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그 꺾이는 마디. 그리고 밑에서 받아먹는 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한 번은 큰 크래시가 한번 쫙 올 거니까. 그때 입 벌리고 쭉쭉쭉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수숏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지수숏. 이 자사주 매입이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숏도 잡으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알려주려고. 큰 그림으로는 그럼 버블이 언제 터지냐? 저는 7,000 터치하고 터진다. 7,000 터치하고 터진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뭐 6,358이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4개월 전에 말을 한 거잖아요. 4개월 전. 이거 그때 주가 개박살 나고 그럴 때 내가 말을 한 거야. 미래를. 아시겠죠? 금 같은 경우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이거 달러 상승이야, 이거는. 내가 달러 금에 대한 뷰를 단기간 틀렸지만 꼭 내가 이렇게 틀렸다 할 때 그때가 금이 고점에서 저번에도 그랬어. 이번에는 내가 뷰를 변경을 안 합니다. 그대로야. 왜냐? 그전에도 내가 멤버십 분들한테 강의했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했는지 모르겠다. 이 달러 주봉이 이때 당시에 뷰가 좋았어요. 달러 주봉이. 이때 당시에 그거다, 이게. 보시면 51선이 200일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단기 데드크로스였어요, 이게. 데드크로스. 하지만 이런 주봉상으로 51선이 200일선을 뚫고 내려오면 데드크로스 상에서 달러가 잠시 반등을 하지만 살짝 풀백이 된다. 이 데드크로스 상에서 달러가 살짝 반등을 하지만 다시 풀백이 된다. 그리고 약간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데드크로스를 소화하고 달러가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데드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달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달러 입장에서 이 데드크로스는 새로운 회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봉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지만 이거는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달러 입장에서는 새로운 회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생의 시간. 큰 그림으로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 플랫을 합니다. 플랫을 하지만 그러나 일봉으로 보면 달러는 반등의 자리예요. 일봉으로 보면 달러는 반등의 자리다. 달러는 왜? 여기 21일선이 51일선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 차트 추세선도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달러 위치가 요 포인트다. 이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 이 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기준치보다 낮을 수는 있겠지만 저번 달보다는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상승하면 이 달러가 상승합니다. 달러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의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네.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달러는 더 상승을 하고 채권금리도 더 상승을 하고, 맞죠? 그러면 공식이 이게 탁탁탁 맞아떨어집니다. 네.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런 이유로 이제 달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상승하면 해외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꽂히는 거죠.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꽂히면 증시가 7천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부스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의 뷰가 중요한 겁니다. 달러 뷰.
트럼프 또한 완전히 약달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달러인 것을 원하죠. 즉 트럼프는 달러가 플랫하는 것을 원하는 것.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주봉상으로 말씀드린 그 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저는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중기에 DXY가 한 103, 200일선 또는 한 100일선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증시가 미국 빅테크 또는 미국 자체 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정당성을 부여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외환시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외환시장이 받쳐줘야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해야 증시가 더 부스터가 되니까.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장 끝나기 2분 전, 5분 전에 매수한 그 S&P 500 6320 그 타점도 정확했습니다. 거의 퍼펙트하죠. 네. 사고 나니까 그냥 떠버리죠, 또.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팔았지만, 애플도 다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